나주 혁신도시의 경계선에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흰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입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를 태워 열을 얻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지역 난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열 공급 설비를 갖춘 시설입니다. 그럼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인 SRF는 무엇일까요? SRF는 폐기물 고형 연료입니다. 생활 폐기물,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을 건조해 잘라 만드는데요. 사실상 쓰레기 더미에서 태울 수 있는 물질을 모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RF를 소각하면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SRF는 연료라 불립니다. SRF는 등장 당시 신재생 에너지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SRF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에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 건설 이전부터 계획됐습니다. 혁신도시에 여러 에너지 산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체에서 사업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08년 6월 SRF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때 체결된 합의서에는 환경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5주체가 참여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2호 SRF 합의서가 체결되는데 이 합의서는 이전 합의서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화순군, 신안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한 이 합의서에 따르면 SRF 열병합발전소에 나주시 외 5개 시군의 쓰레기를 가져와 태울 수 있게 됐습니다. 2012년 7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향후 6개 시군의 쓰레기 440톤을 매일 태울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광주광역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6개 시군의 쓰레기만으로는 목표를 채울 수 없으니 광주에 쓰레기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달 29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나주시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폐기물 고용연료가 부족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니 광주광역시에서도 쓰레기를 조달하는 것을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뒤 나주시는 회신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에는 우리 시는 업무 협력을 준수하여 상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하루 440여 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 첨두 부하 보일러 등 2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동안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크게 분노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반대해 온 걸까요? 첫째,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를 태우는 과정에서 소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그 오염물질 중 하나가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자원재활용법상 배출 허용 기준 대비 1% 미만의 다이옥신만이 검출되기 때문에 나주 SRF 발전소의 다이옥신은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 기준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그보다 50% 강화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소 운영 중 배출되는 물질의 농도는
향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민들은 인체에 무해한 소량의 다이옥신이라도 매일 배출된다면 토양과 인체에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닌 물질로서 단 1g으로도 체중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축적된 다이옥신은 전체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에만 7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전국 최초로 가동 중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단순히 과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계획할 당시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 측은 지난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인한 후 나주시 삼포면 주민 51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나주 혁신도시의 거주민들은 2014년이 되어서야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나주 혁신도시에서 거주할 사람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고작 주민 51명만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발전소를 지으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 주민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되는 SRF는 하루 기준 440여 톤입니다. 이 SRF는 나주, 광주, 화순, 목포, 신안, 순천, 구례 등 7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매일 소각되는 SRF 중 나주에서 만들어진 SRF는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즉 이곳의 SRF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다른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집 근처에서 태우는 일에 대해 수용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SRF 추진에 그 어떤 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허가되어 완공까지 된 발전소를 뒤늦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뒤집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건강권 침해를 염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정상 가동되지 못한 채 11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28일 나주시가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제기한 나주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SRF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나주시는 법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소송 실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은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난방공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 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소송에 큰 비용을 들인 나주시는 결국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현실을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난방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했습니다. 양측은 현안 논의를 위해 협의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년간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은 SRF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주민들을 분노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나주의 쓰레기도 아닌 타 지역의 쓰레기를 나주에서 소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는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용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SRF 가동은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은 지금
어떻게 남은 갈등을 풀어가야 할지 큰 숙제가 남겨졌습니다.